불황 속에서도 스타벅스에는 하루 평균 50만 명씩 손님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특별한 비결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만의 특별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TV입니다. 스타벅스가 1999년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당시 국내 음료의 가격은 그리 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의 고급화 전략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전체 카페에서 팔리는 커피 중 57%를 차지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팔리는 커피 3잔 중 2잔은 스타벅스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거대한 커피 문화를 창조한 스타벅스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쉽게 스타벅스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블록을 차이로 스타벅스 매장이 나란히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지역의 커피 수요, 임대료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출점 여부를 검토합니다. 바로 옆 빌딩에 스타벅스가 있더라도 커피 수요가 충분하다면 새로운 지점을 내기도 합니다. 다른 커피 전문점과는 달리 지점 간 거리 제한이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 때문에 스타벅스는 국내 진출 초기부터 빠르게 도심의 핵심 상권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로변에만 지점을 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또 다른 특징은 20세에서 45세 전문직 지식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브랜드의 세련됨, 여유로움, 진취성 등의 이미지를 접목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슐츠는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의 인터뷰에서 매장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지난 40년간 인구통 계약적 데이터를 비롯해 이상적인 매장 입지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우 고도화된 모델을 개발해왔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매장 위치 선정은 스타벅스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고정 고객을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음료 개발 역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데이터를 통해 계절별로 잘 팔리는 음료를 분석하고 자주 쓰는 지불 방식, 멤버십 가입 여부, 팔리는 장소를 분석하여 시즌별 음료 개발과 프로모션 전략을 짭니다. 스타벅스는 음료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사이즈는 숏, 톨, 그란데, 벤토, 트렌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들은 취향에 맞춰 기본 음료들의 요소를 바꾸거나 에스프레소 샷, 시럽, 휘핑, 드리즐 등의 엑스트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를 시키면 우유 대신 두유나 저지방 우유를 넣거나 우유 온도를 아주 뜨겁게 높여주거나 샷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하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취향의 고급화 추세에 맞춰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인 리저브를 출시했습니다. 리저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량만 수확해 한정된 기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희소성과 특별함을 자랑하는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고객이 직접 원두와 추출 방식을 선택하여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타벅스의 또 다른 특징은 스타벅스만의 감성이 담긴 물건, 즉 굿즈로 고객을 유혹하여 충성 고객화하고 고정 고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스타벅스 로고만 새겨져 있을 뿐인데도 굿즈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스타벅스가 진출한 나라들 가운데 한국은 유일하게 디자인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머그와 텀블러, 스타벅스 다이어리 등 스타벅스만의 색깔과 한국적 특징 등을 적절히 섞은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스타벅스 굿즈를 취미로 수집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굿즈가 새로 출시되는 날이면 스타벅스 앞에는 오픈 전부터 길게 줄을 선 고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문화 전문가는 사람들이 스타벅스 브랜드 로고 상품을 사는 건 해당 제품이 예쁘거나
사용하기 편리해서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스타벅스 굿즈를 열광적으로 사모으는 이들에게 그 행위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이크아웃을 늘려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잔잔한 음악을 매장의 컨셉으로 내세웠습니다.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오랫동안 개인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카페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는 매장의 의자, 테이블, 조명, 향, 음악 등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목재 가구, 은은한 조명, 잔잔한 배경음악 등은 스타벅스를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깔끔한 인테리어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평일 대낮이나 주말에 스타벅스를 가보면 혼자 와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설립자인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가 집이나 학교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며 커피와 함께 경험을 파는 공간이라며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는 고객의 기분을 띄워주거나 차분하게 해주기 위해 시간대별로 다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아침에는 경쾌한 팝이나 보사노바가,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음악이 매장 경험을 극대화한다고 보고 음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손잡고 매장용 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마다 흘러나오는 잔잔한 배경음악은 본사 음악팀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 선정합니다. 음악팀은 평소 라디오, 블로그, 영화,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는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대와 계절별로 매장에서 듣기 좋은 음원이 담긴 재생 목록을 만들고 팝,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을 골고루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11월과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용 재생 목록만 매년 8개씩 만듭니다. 흔히 들을 수 없는 음악 커피숍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 일요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듣고 싶은 음악 등이 선정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음악팀은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최신 팝송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진흙 속 진주 같은 음악을 찾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스타벅스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은 매장에서 들리는 말소리와 비슷한 음량으로 너무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아 카공족이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우러져 불황 속에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비결이 된 것이 아닐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